자, 안녕하세요. 초등쌤 매플다솜입니다. 오늘 할 내용은요. 2022학년도 중학교 1학년, 그러니까 올해 중학교에 입학하는 학생들이 고등학교에 입학하는 2025학년도에 전면 도입되는 고교 학점제에 대해서 좀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교육부에 따르면 고교 학점제는 여러 단계에 걸친 준비 기간과 일부 도입 기간을 걸쳐서 2025년 전면 도입을 계획을 하고 있어요. 이 로드맵을 자세히 살펴보면 올해 2022학년도부터 2024학년도까지는 일반 고등학교에서는 부분적으로 도입하고 특성화고에서는 도입을 추진하는 것으로 되어 있으며 2025학년도에는 모든 고등학교에서 전면적으로 시행한다고 되어 있습니다. 그러니까 올해 중학교 신입생인 중학교 1학년, 그러니까 초등학교 이제 졸업한 학생들 되겠죠. 이 학생들이 고등학교에 2025학년도에 입학할 때 전면적으로 시행이 된다는 말이겠습니다. 문제는 고교학점제 말은 많이 들었는데 아직 그게 뭔지 잘 모르겠고 뭐가 달라지는 건지 뭘 준비해야 되는 건지 잘 모르겠다, 이런 분들을 위해서 준비를 좀 해봤습니다. 자, 교육부 설명에 따르면 고교 학점제라고 하는 거는 학생들이 진로 적성에 따라 과목을 선택하고 이수 기준에 도달한 과목에 대해 학점을 인정해 주어서 일정 학점이 쌓이면 졸업하는 제도다, 이렇게 설명을 하고 있어요. 뭔가 대학교랑 좀 비슷한 느낌적인 느낌이 들죠. 지금까지의 교육과정은 정해진 교육과정을 정해진 출석 일수만큼을 채우게 되면 진급을 하고 졸업을 했습니다. 물론 기존 교육과정에서도 공통과목과 선택과목으로 나뉘어 수업을 듣기는 했지만 문제는 열심히 수업을 듣는 학생이나 교과서도 펴지 않은 채 제대로 수업을 듣지도 않고 맨날 자는 학생이나 어쨌든 법정 일수 191을 채우면 한 학년이 끝나고 다음 학년으로 진급하고 그렇게 3년을 보내면 졸업을 한다는 거죠. 이렇다 보니 분명 고등학교를 졸업을 했는데도 수학은 간신히 구구단 정도만 할 줄 아는 학생이 있는가 하면 한산도 대첩은 강감찬 장군이다, 아니면은 살수대첩은 이순신 장군이 아니냐, 이렇게 말하는 학생들도 있습니다. 자, 즉 졸업한 만큼의 학력 수준이 안 나온다라는 문제가 있는 거죠. 또한 기존의 교육과정의 또 다른 문제점은 개인의 적성과 진로 등의 개인 특성에 관계없이 제한적인 선택 과목만 주어질 뿐 획일적인 교육과정이었다는 거죠. 고교학점제에서는 선택 과목의 영역과 폭을 확대하고 개인의 흥미, 적성, 진로에 따라 선택하고 이수하도록 하기 때문에 보다 개인 특성에 맞는 학습을 할 수 있게 된다라는 것이 고교학점제의 기본 설명입니다. 자, 또한 수업 일수를 기준으로 졸업을 하는 것이 아니라 고등학교 3년간 192학점을 이수해야 졸업이 인정되기 때문에 졸업은 최소한의 기본 학력을 보장한다, 이것을 목표로 하고 있습니다. 자, 그런데 구체적으로 뭐가 어떻게 달라진다는 건지 잘 모르겠죠. 자, 먼저 가장 큰 건 개인별 시간표가 달라집니다. 고교학점제가 전면 도입이 되게 되면 같은 학교, 같은 학년, 같은 반이라 할지라도 개인별 선택에 의한 수업을 듣기 때문에 개인별로 시간표가 달라질 수밖에 없고요. 경우에 따라서는 대학생들처럼 중간에 비는 시간인 공강이 생기기도 합니다. 물론 제가 생각했을 때 공강이 중간에 생기지는 않고 어떤 학생은 6교시 끝나고 가고 어떤 학생은 7교시까지 하고 이런 형태로 될 겁니다. 왜 그러느냐? 기존 교육과정하에 고등학생은 일반적으로 하루 7교시, 주당 34교시의 수업을 듣게 됩니다. 고등학교 3년 동안 총 204단위, 그러니까 204교시의 수업을 듣다 보면 기존에는 일주일 중에 하루를 제외하고는 7교시 수업을 꼬박 들어야 되지만 고교학점제가 적용이 되게 되면 3년간 192학점, 그러니까 주당 수업 시수는 32시간으로 줄어들게 됩니다. 그렇기 때문에 일주일에 7교시까지 하는 날이 이틀, 나머지 3일은 6교시까지 하게 되는데
한 개 학년을 기준으로 보면 교과가 2시간, 창체가 2시간, 3년간 총 12시간이 감축이 되기 때문에 그렇죠. 올해 2022학년도부터 단계적으로 도입되는 수업 시수의 변화는 내년 2023학년도부터 학점제가 도입이 되고 전면 도입이 되는 2025학년도부터는 1학점 50분 17회 기준이 16회로 줄어들게 됩니다. 평가 방식 역시 진로 선택 과목은 기존과 같이 성취평가제로, 공통 과목 및 일반 선택 과목은 석차 9등급제로 적용이 되지만 전면 도입이 되는 2025학년도에는 모든 선택 과목이 성취평가제로 바뀌게 되고 공통 과목은 기존과 같이 석차 9등급제로 바뀌게 된다는 거죠. 문제는 이제 입시입니다. 고등학교 제도가 아무리 바뀌어도 대한민국에서 입시 제도를 바꾸지 않는 한 수업의 변화를 가져올 수는 없죠. 자, 그래서 2022년에는 2022 개정 교육과정을 고시를 하게 되고요. 2024년 2월에 2028 대입제도 개편안이 발표될 예정이라고 합니다. 그리고 2025년 3월 고등학교 1학년부터 2022 교육과정을 전면 적용하고 2028년도 대입에 적용할 예정이라고 합니다. 고교학점제가 도입이 되면 선택 과목에 적용하던 성취평가제가 모든 과목으로 확대 적용이 되게 되는데요. 석차표에는 석차 대신에 성취도가 6단계로 나타나게 되고요. 공통 과목의 경우에는 기존 석차 등급이 9단계로 표시가 되게 됩니다. 고교학점제에 적용되는 평가 방식인 성취평가제는 6단계로 성취도를 구분하여 평가하게 되는데요. 성취 기준은 수업 횟수의 3분의 2 이상의 출석과 학업 성취율의 40% 이상으로 각각 A학점에서 E학점까지로 구분이 되고 성취율 40% 미만의 경우에는 미수 처리됩니다. F학점이 아니라 이제 I학점이라고 하더라고요. 뭐 미이수의 약자 I를 썼다고 하네요. 자, 그런데 문제는 자, 미수했으면 그러면 이거 어떻게 하냐라는 건데요. 보충 과정을 통해서 재이수할 수 있는데 다만 이때 재이수했을 때의 점수의 상한선은 2학점으로 제한이 되게 됩니다. 그러니까 보충 과정을 통해서 재이수를 하게 되면은 미수와 이수 두 개로 나뉠 수밖에 없다는 거고 사실상의 TF 점수제죠. 그리고 통과를 하게 되면 2학점을 받게 되는 거죠. A, B, C, D, E 학점 중에 가장 하위 점수를 받게 되는 겁니다. 그럼 보충 과정은 어떻게 운영이 되느냐? 미수한 학생들에게 별도의 과제나 또 보충 수업, 또 보충 과정 등으로 미수한 본 과목의 내용이나 수업량을 축소해서 수강하는 방식이 도입될 예정이고요. 대학교와 같이 재수강하는 방식은 장기적으로는 도입을 검토 중에 있지만 아직은 도입할 계획이 없다고 합니다. 고교학점제에서 학교는 사전에 학생들의 수요조사를 통해 학생들이 원하는 과목을 개설하게 되는데 하지만 학교 실정에 따라 개설이 어려운 과목도 분명히 있을 수 있겠죠. 때문에 인근 학교와 연합하여 온라인이나 오프라인으로 공동교육과정을 개설하기도 하고 대학이나 연구기관 등과 연계해서 학교 밖 교육과정 등을 통해 그러니까 학점 인정제 비슷한 거죠. 이런 것들을 통해서 수요를 맞출 예정이라고 하네요. 그렇다면 어떤 학생이 192학점을 들으니까 그러면 3학년 1학기까지 그냥 확 몰아서 192학점을 다 이수해버리면 졸업이 가능할까요? 결론부터 말하자면 그건 불가능합니다. 학기당 이수해야 하는 최소한의 학점수는 반드시 수강하도록 하는 규정을 마련할 계획이기 때문에 192학점을 초과해서 듣는 경우는 있어도 192학점을 5학기 내에 끝냈다 해서 졸업하는 경우는 생기지 않는다는 얘기죠. 기존 학교에서는 교실이 주공간이 되었고 복도 및 중앙계단 등의 공간은 이동을 위한 통로에 불과했지만 고교학점제 시범학교인 울산 화암고등학교의 홈베이스라고 하는 공간의 사진을 보고 계시는데요. 선택교과에 따라 이동 수업이 많아지고 학급은 학생의 주공간에서 차지하는 비중이 약해질 수밖에 없습니다. 그에 따라 복도에 사물함을 설치하고 잠시 쉴 수 있는 공간을 마련하게 되고요. 이 외에도 과목의 수강 학생 수에 따라 교실 규모를
바꿀 수 있는 가변형 교실이라든지 복도나 중앙계단 공간 등을 활용해 프로젝트 학습이나 조별 과제, 휴식이 가능하도록 한 미디어 스페이스 등 다양한 형태로 학교 공간을 구성을 하게 됩니다. 고교학점제에서는 담임 선생님의 역할도 달라지게 되는데요. 학급의 개념이 줄어들고 학생 개별 특성에 맞는 다양한 선택 과목을 수강하기 때문에 수강계획의 수립이나 학습 방법, 진로 등에 대해 담임 선생님을 비롯한 여러 선생님들과의 상담 지도나 개별 상담을 통해 학교 생활을 나가기 때문에 기존 고등학교에서의 담임 선생님보다 선생님의 역할이 더욱 커질 수밖에 없게 됩니다. 자, 그렇다면 무엇을 준비해야 될까요? 제일 중요한 건 계획입니다. 자신의 진로에 대해 진지하게 고민하고 자신의 흥미, 적성 등을 찾아보기 위한 노력이 필요하고요. 부가적으로는 이 고교학점제가 도입이 되면 다양한 선택 과목에 의한 수업이 프로젝트 학습 유형이 많이 적용될 수밖에 없습니다. 뭐 100%는 아니겠지만 어쨌든 그렇다면 자료를 수집하고 분석하고 또 함께 팀을 이뤄서 협업하고 효과적으로 내가 학습한 내용을 발표할 수 있는 프리젠테이션 능력이 중요하게 작용할 거예요. 따라서 고교학점제가 전면 적용되기 전까지 이런 능력들을 기를 수 있도록 노력한다면 좋겠죠. 자, 이렇게 해서 오늘은 고교학점제에 대해서 좀 간단하다면 간단하고 자세하다면 자세하게 나름 알아봤는데요. 모쪼록 올해 초등학교를 졸업한 중학교 1학년부터 준비 잘 해서 3년간 열심히 준비하고 실력을 닦아서 고교학점제가 전면 도입이 될 때 고등학교에 가서 크게 빛을 발할 수 있는 학생들이 되기를 바라겠습니다. 오늘은 여기까지 할게요. 수고하셨습니다. 안녕.